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처음 올려드린 반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새롭게 다시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조금 생겼냐? 이제 선생님이 개학한 이후에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으로 이제 반별로 진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만나는 반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원격 수업 진도와 대면 수업 진도를 따로 빼겠다라고 하면서 목요일 반 원격 수업 올려드리는 반 친구들에게 그렇게 안내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서양사 개관에 대해서 쭉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오리엔테이션처럼 해서 올려드렸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의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먼저 사과와 함께 다시 공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미 알고 있는 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선생님이 이제 지금 아직은 1학기 말이고 2학기 시작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학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시간표가 바뀌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원격과 막 대면 수업이 널뛰는 반들이 너무 고정적이지 않아서 진도를 따로 빼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느냐, 시간표가 바뀌면서 반도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A, B, C, D 2반이 저는 반 구성은 그대로 있고 시간표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반 구성원들이 모두 다 바뀌는 바람에 제가 그날 그 사실을 어제 이제 멘붕에 빠졌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개학한 이후에 2번의 수업을 진도로 나간 반에서 이슬람사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수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못 들은 친구들과 들은 친구들이 지금 다 섞인 상황이어서,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거를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이 다시 이슬람사부터 녹음을 해서 다시 들을 수 있게끔 안 들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리겠고, 그 뒤를 이어서 서양사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들었던 친구들은,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충분히 사과를 드렸지만 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수업을 처음 이제 이슬람사를 듣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는 느낌으로 지난 1학기 때 방학 전에 들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학 전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냐면 서아시아사라고 해서 페르시아 내용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였고, 그 이후에 시험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이슬람사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7세기의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란 종교의 특징, 그리고 그 문화, 이런 간략한 이야기를 했고, 거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방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쪽 부분을 이제 잠깐 기억을 되살린 이후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슬람 제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지도를 좀 토대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우리가 배우는 지역이 바로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이쪽의 역사예요. 이 지역입니다. 서아시아라고 불리는. 자, 중점적으로는 지금 여기 터키가 있죠.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라고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이란, 지금의 이란,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 지역의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터키인들의 역사, 아라비아인들의 역사, 아랍인들의 역사, 그리고 이란인들의 역사, 그때 역사적으로 어떤 민족이 힘이 강했느냐, 그리고 어떤 제국이
넓은 영토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영토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는 이 세 민족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뭐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 나라의 역사를 같이 배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아라비아 반도, 아랍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약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아라비아 반도를 지칭하는 말이죠. 이 아랍이라는 용어 자체가 통상적으로는 이 그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 지역에까지 해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이제 문화권을 총 지칭을 해서 이제 아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편의상 아랍인들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인들의 역사,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 그 고원에 살고 있는 그 터키인들의 역사, 그리고 이란,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배웠던, 그러니까 시험 범위까지 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까지 배웠었죠. 그 페르시아인들이 지금의 이란인들의 선조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 터키, 이란 이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순서적으로도 이란인들 페르시아의 역사가 먼저 있었어요. 그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 페르시아의 힘이 셌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페르시아 먼저 배웠고 그 이후에 7세기에 무함마드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창시한 이후에 이슬람 종교를 배웠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서 이 서아시아 전반적으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의 종교를 토대로 하는 제국들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이슬람 제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슬람 제국들은 초반에는 아랍인들이 주도를 해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헤지라를 겪고 다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이후에 더 넘어서서 나아가서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아랍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슬람이란 종교가 전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아랍인들을 중심으로 이슬람 제국들이 세워지다가 그 중심이 이제 튀르크 중심. 튀르크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인들의 선조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중국인들이 돌고린들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튀르크가 중심이 돼서 결국에는 이 역사가 오스만 제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영토적으로도 가장 넓었던 세 대륙을 같이 지배했던 그 제국 오스만 제국이고 튀르크인들이 세운 제국이기도 하고 지금의 터키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갈 때 어떤 민족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초반에 제가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어디서부터 갈 차례냐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진 이후에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 문화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제국 여기는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붙여드린 건데 이슬람이라는 제국을 이제 오늘부터 배울 겁니다. 이 성립 발전 배울 거고 이 이슬람 제국들이 어떻게 변천을 했는지를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7세기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세우죠. 그리고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7세기, 8세기. 자, 이거를 먼저 구별을 합시다. 머릿속에 시대 구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기틀을 좀 먼저 정립을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7세기에 만들어진 이후에 7세기까지는 그러니까 661년까지니까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죠. 7세기 정도, 7세기 중반 정도까지는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7, 8세기를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8세기에서 13세기까지를 아바스 왕조가 존재했다. 이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7세기, 7, 8세기, 8에서 13세기 아바스. 13세기? 세계사에서 13세기는 선생님이 절대 연도라고 했어요.
멸망을 한다. 13세기 때 어떤 나라가 멸망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무엇 때문이다? 바이 몽골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아바스 역시 왕조예요, 여러분. 자,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이슬람 왕조들이에요. 그리고 근데 여기는 왕조라는 말이 아니고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이슬람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 지도자라고 할게요. 무함마드 사후에 무함마드 뒤를 이을 후계자를 우리는 이제 칼리프라고 지칭을 합니다. 칼리프라는 용어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칼리프라는 용어는 이슬람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구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칼리프가요. 초반에는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했어요. 마치 당군왕검, 재정일치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아바스 왕조 시기가 되면은 아바스 왕조 시기에 이제 군사적 정치적으로 약간 힘이 약해지면서 칼리프라는 이 용어가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의 의미로 이제 조금 바뀌는 일이 생겨요. 왜 그랬느냐? 이때 술탄이라는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의 지칭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칼리프와 술탄이라는 두 명의 지도자의 고유 명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칼리프라고 하면은 이슬람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지칭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함마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함마드 사후 1대, 2대, 3대, 4대까지 이 칼리프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선출이라고 했죠. 여기도 있지만 선출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함마드 이후에 어떠한 왕이 죽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왕을 하고 그 아들이 또 왕을 하고 이런 세습이 아니고 선출로 인하여 칼리프라는 지위가 세습이 아닌 선출 방식으로 지도자가 선출이 돼요. 그죠? 이 4대 선출을 한 때까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왕조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라는 거야? 선출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습이 됐다라는 거죠. 어떠한 가문이 이 칼리프라는 지위를 가져갔다라는 거죠. 아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는 세습의 형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조라는 용어가 나타나게 되는 그 배경, 여기까지 7세기까지를 시대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가 나오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까지는 1대, 2대, 3대, 4대까지 무함마드 있고 무함마드 사후에 1대 칼리프, 2대 칼리프, 3대 칼리프, 4대 칼리프 이렇게 4명의 지도자가 선출이 됐어요. 여기까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7세기 중반 정도라고 할까요? 632년부터 661년까지의 일이니까 무함마드 사후에 이 정통 칼리프 시대까지 칼리프를 선출하는 이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정복을 했고요. 그리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 범위기도 했죠. 서아시아 지역의 페르시아를 공부를 할 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자, 보여드릴게요. 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배웠고 이 서아시아 지역 처음 통일한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여기는 기원 전이죠, 여러분. 그리고 잠시 박트리아 파르티아 존재했고 다시 한번 이란 게 그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통일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멸망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지역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슬람 정통 칼리프, 이슬람에게 멸망당했대요. 아, 그러면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여기를 사사상조 페르시아 쪽을 멸망시키었구나. 등장했어요. 여기까지 배웠어요, 우리. 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이 무함마드 시기 때 헤지라,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갔다가 다시 메디나로 탈환을 이후에 아라비아 반도까지 통일을 했고, 더 넘어서서 이집트 정복했고, 그리고 사사낭조 페르시아까지 멸망을 하고자 이슬람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의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1대1의 3대 4대의 이 4대 칼리프가 누구였냐면 알리라는 인물이 바로 4대 칼리프였습니다. 그런데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피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칼리프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 자, 시리아 지역에 무아이야로부터 칼리프가 세습이라고 나오죠. 자, 이 알리 사망 이후에 이 우마이야 왕조가 칼리프라는 이 지도자의 자리를 세습. 아우 깜짝아. 미안해요, 여러분. 갑자기 시리아가 나오면 미안해요. 항상 시리아가 나오면 그 아이폰이 갑자기 작동을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혼자. 미안해요. 자, 어쨌든 이 당황스럽네요. 녹화를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또. 근데 이거 실제로 지금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이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를 할 건데, 자, 어쨌든 다시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우마이야 왕조에서 칼리프 자리를 세습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이 4대 칼리프 알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1대부터 3대까지는요, 사실 무함마드라는 인물과 이슬람을 창시한 자 무함마드라는 인물과 혈연적으로는 관계가 없었어요. 뭐 친구이거나 뭐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한 인물들, 이슬람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 이슬람 세계가 정립이 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긴 했지만 혈연 관계는 없었다는 거. 그런데 4대 이 알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촌 동생이자 아마 사위인가 기였을 거예요. 사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촌 동생, 즉 다시 말하면 이 알리라는 인물은 무함마드와 혈연적인 관계가 있었던 인물이에요. 혈연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느냐? 또 그 이후에 이 무아위야가 이제 칼리프가 세습하고 나서 그 두 번째 칼리프, 2대 칼리프, 이 우마이야 왕조에서의 두 번째 이 아들 때 이 알리의 자식이 이름이 뭐 후세인인가 기였어요. 후세인 등 알리의 후손들이 어때요? 대단히 거슬리겠죠. 자신의 그 칼리프 자리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그 인물은 그 누구겠어요? 알리의 후계자들, 무함마드와의 혈연적인 인물들이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좀 피살이라는 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칼리프 4대 칼리프 때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알리의 후계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이 쓰였을 거야. 그래서 이 2대 때 이 알리의 후손들을 다 모이라고 했는데 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 한자리에 모여놓고 모두 다 암살해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한번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이제 문제, 갈등의 씨앗이 생겨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도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이 이슬람이라는 사회는 시아파라는 파와 수니파라는 두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아파와 수니파의 특징을 좀 알아야겠죠. 시아파는 소수파고 수니파가 다수파예요. 지금의 이슬람의 다수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슬람의 수니파이고 이제 아주 소수파가 시아파를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 그럼 시아파는 어떤 내용을 주장을 하느냐? 알리만이 전통이다.
다시 말하면 4대 알림한 전통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는 1, 2, 3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함마드와 혈연적인 관계가 있어야지만 칼리프로 인정을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시아파. 수니파는 달라요. 1대부터 4대까지 무함마드와 혈연 관계 상관없이 모두 인정한다라는 파입니다. 수니파. 그래서 이렇게 시아파와 수니파가 갈렸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그리고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오늘 배운 이후에 파티마 왕조와 사파비 왕조 이거는 지금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냥 흘리세요. 넘깁시다.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고 대다수의 왕조는 수니파이고 지금의 시아파는 이란 대표적인 시아파는 이란이라는 거 되게 독특하죠. 근데 이제 그 이유도 이따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사파비의 뭐 계통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정리합니다. 시아파, 수니파 갈렸다 이 정도.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우마이야 왕조는 여러분 무슨 파일까요? 당연히 수니파일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이렇게 칼리프 자리를 세습하게 됐고 8세기까지 세습을 했고 그럼 우마이야 왕조의 특징을 간단하게 봅시다. 자, 우마이야 왕조는 여러분 보기 전에 지도 먼저 볼까요? 우마이야 왕조 시대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함마드 시대의 영역 뭐 이렇게 아주 진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뭐 정통 칼리프 시대의 영역 약간 더 옅은 지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더 옅은 지역 이 지역들 이제 포함뿐만 아니라 모두 다 어때요? 우마이야 왕조 시대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와 되게 이슬람 엄청나죠? 메카에서 시작해서 메디나로 도망갔다가 메디나에서 다시 메카 탈환한 이후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더니 이집트를 점령하고 또 사선왕조 페르시아를 점령을 하더니 지금 이제 어떤 모습까지 보여요? 엄청난 영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추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아프리카 북부죠, 여러분. 카이로, 이집트 쪽. 아프리카 북부. 여기 유럽이에요, 여러분. 유럽.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아직 터키죠, 지금. 아직 여기는 비잔티움 제국 들어가지 않았네.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아직 안 들어갔지만 나중에 여기 봐봐 이쪽 지역 나중에 여기 지금 터키거든. 나중에 오스만 제국 때 여기 어떻게 됐는지 꼭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함께 더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볼 지역 여기입니다.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지역 이베리아 반도이죠. 와 유럽인데 지금 어때요? 여기까지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여기까지 왕조가 힘이 뻗쳤네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고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행 갈 일이 생기면 인상 깊게 보시겠지만 대단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레콘키스타라고 해서 이사벨 여왕이 이 지역에 이제 통일을 하는데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은 크리스트교 카톨릭의 영향을 이제 이후에 받게 되는 그 지역인데 한동안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남부 지역이 이슬람의 영향권 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코르도바 이따 이제 후 우마이야 배울 때 여러분 배울 겁니다. 이 코르도바 기억해 두세요. 이 코르도바랄지 뭐 여기 세비야라는 나라도 있고 또 무슨 이름이 뭐였더라? 그라나다. 특히 유명한 아람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랄지 이 남부 지역이요. 대단히 독특한 색깔을 보이고 있어요. 크리스트교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문화 색채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페인이라는 이 나라, 이베리아 반도라는 나라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알고 나면 보여요. 왜 그랬는지. 자, 어쨌든 지금 우마이야 왕조 시대 영역 엄청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아바스 이따 할 거지만 아바스는 조금 좀 더 영역이 좁아지긴 했네요. 근데 좁아졌어도 영향력은 계속 이
이슬람의 영향은 계속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우마이야 왕조로 가겠습니다. 다마스쿠스 잠깐 보고 갑시다, 여러분. 다마스쿠스 여기에요. 이 바그다드도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다마스쿠스 먼저 보세요. 예루살렘의 위쪽에 있는 카이로, 여기 뭐 이 정도의 지명 이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 7에서 8세기 다마스쿠스에 도읍을 했고, 방금 지도 보셨죠? 동으로는 인더스, 서로는 아프리카 북부,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유럽의 끝까지 이 아프리카 북부를 통해서 위로 이렇게 갔구나. 이거 두 개 방금 지도 봤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자 보세요.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게 패배.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서양사 배울 때 이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시 프랑크 왕국이란 역사를 배울 때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프랑크 왕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투르푸아 전투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역사는 뭐 어떻게 쓰였느냐? 이 유럽이라는 이 서양사에서 이슬람의 영향을 물리친, 이슬람 세력을 방어한 마지노선을 세운 투르푸아티의 전투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집트가 아니고 이슬람의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서 패배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럽 쪽으로 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시죠? 투르푸아티에. 그때 당시에 서양은 프랑크 왕국이었는데, 자, 이슬람이 이렇게 이베리아까지 들어가서 이제 여기까지 잠식에 갈 수도 있었어요. 정말 실제로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만약에 이슬람이라는 이 전투에서 이슬람이 이겼다면 지금의 서양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 비잔티움 제국뿐만 아니라 여기는 기독교의 영향이 아주 강한 나라들이죠. 로마에 이제 물론 기독교라는 거, 카톨릭의 역사로 서양사 배우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들어보면 이제 마지막 결국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공인을 받은 이후에 이 크리스트교가 국교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크리스트교로 똘똘 뭉친 이렇게 보자면 여기서 투르푸아티아에서 이집트와 크리스트교의 전쟁이 일어난 거나 다름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패배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찍었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미안해요. 중단하지 않고 좀 더 갑시다 여러분. 그래도 되겠죠? 그래도 되겠죠? 여기서 우선 끊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투르푸아티아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선이 그쳐졌고, 이슬람 세력이, 자 특징, 자 아랍인 중용하는데 비아랍인 차별, 이게 중요합니다. 불만 세력이 컸다는 거. 왜 그랬느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이 다음에 나오는 왕조가 8에서 13세기 왕조 아바스 왕조죠 여러분. 이 아바스 왕조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비아랍인들을 차별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서로 차이점이에요. 아랍인들을 중용하고 비아랍인들을 차별해서 불만 세력이 컸다. 여기는 아랍인이건 비아랍인이건 아바스 왕조에서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해서 아랍인들, 비아랍인들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자, 여기까지 우선 하고 그 다음 내용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지금. 멸망할 때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 시아파의 지원을 받은 아바스에 의해 멸망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자, 순서대로 갑시다 여러분. 미안해요. 자, 이걸 묶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잠시 좀 했는데, 자 여러분, 자 어쨌든 비아랍인들 차별했다. 이게 아바스 왕조와는 다른 점이다. 여기까지 정리 끝. 자, 문화 봅시다. 이슬람 문화가 발달했고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고 바위의 돔을 건립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바위의 돔 건립한 이 지역이 상당히 좀 머리 아픈 지역입니다. 당연히 크리스트교의 입장에서도 성지인데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이 지역이 성지 이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여기서 무함마드가 승천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함마드가 승천한 지역에 이제 이 바위의 돔을 건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바위의 돔을 언제 어떤 왕조 때 세웠다? 바로 우마이야 왕조 때 세웠다라는 거. 이 내용. 이슬람 문화 아랍어 공용 바위의 돔 건립했다. 이거 내용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우마이야 왕조가 결국에는 멸망을 합니다. 왜? 누구에 의해서? 바로 아바스 왕조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아바스 왕조가 세워져요. 근데 아바스 왕조가 멸망을 시키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시아파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 아래서 불만이 컸던 세력들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시아파겠죠. 우마이야 왕조가 순위파잖아요, 여러분. 그제? 그래서 시아파, 여기 있는 이 시아파입니다, 여러분. 소수파, 알리만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아파. 시아파들이 지금 이 우마이야 왕조의 불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누가 불만을 갖고 있니? 바로 비아랍인들이죠. 이들이 차별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우마이야 왕조에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어요. 이들이 아바스 왕조를 도와줘요. 헬프해 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아바스가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핵심 내용이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 그러면 선생님 아바스는 시아파예요?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아바스 역시 순위파예요. 우마이야 왕조도 순위파입니다. 시아파는 우리가 배우는 왕조에서 두 개밖에 없어요. 파티마, 사팝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건 이따 다시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이 파티마 왕조, 사파비 왕조를 제외하고는 다 순위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바스 왕조가 순위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아파가 우마이야 왕조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어쨌든 이 시아파가 순위파인 아바스 다른 이 파 안에서 우마이야 왕조가 아닌 아바스 왕조를 도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원받았다 해서 아바스가 시아파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 다음 시간에는 아바스 왕조에 대한 설명을 하겠고요. 휴 우마이야 왕조 다음 시간에 관련 지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